자, 시작합시다. 모의고사 이제 공통 해설을 할 건데, 그냥 전반적인 느낌은 우리가 이반은 3점짜리를 풀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3점짜리 중에서 딱 한 문제만 풀고 지나갈 거고, 4점짜리들 위주로 설명할 건데, 그냥 총평을 좀 내리자면은, 5월 모의고사 뭐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모의고사 아닌데, 경기도 문제들이 요즘 난이도가 꽤 있게 되는 그런 추세라고는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모르겠어. 난이도가 있다라는 말을 모르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문제가 막 새로운 유형들이 나왔고 막 어려운 것들이 어렵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고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하면 나도 아 이건 진짜 어렵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냥 다 기출이야. 다 기출 문제들 변형했을 뿐인 거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재구성한 느낌이라서 그냥 어렵지 않다. 충분히 이 정도는 니들을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라고 쳤으면 이거 수능 때에는 여러분들이 엔간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어. 그렇지? 그냥 계산이 귀찮고 틀리기 쉽게 만들어놨을 뿐인 거고 미적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그 미적분은 먼저 풀이를 했었잖아. 미적분만. 그렇지? 근데 28번 문제 너무 아름답게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29, 30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충분히 시도해볼 만했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만 잘 잡고 들어갔으면은 쓱쓱쓱쓱 금방 풀려가지고 답이 주르륵 나와버렸을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문제들의 그 느낌들을 보면은 공통은 깔끔했고요. 미적도 깔끔했고 확통도 어렵지 않게 그냥 잘 냈네. 근데 확통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어려웠어. 딱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기출 문제들로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느낌들을 받으면 아 이것들은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이 5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5월이면은 11월까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시간 금방금방 갈 거고 너희들이 달이 지날수록 내가 이 정도는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어라는 뭔가의 그 너희들의 실력적인 향상이 느껴져야만 해. 그게 없이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잘 풀 수 있구나.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약하구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집중 케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9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9번부터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fx는 ax1 더하기 2x-3 더하기 0부터 1까지 f't dt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봐. 이제부터 내가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보고 하면은 너희들한테 뭘 시킬 거냐면 어떤 과목에 즉 이 문제가 어떤 과목인지 당연히 이건 뭐겠어? 수원이야 수투야? 수투겠지 그치? 수투에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을 쓰는 문제인지를 적게 할 거야. 왜? 내가 그래야 그 문제에 있는 그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작업들을 했었지라는 거 생각해내면서 풀이 전략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연습들을 시킬 거란 얘기거든. 이해돼? 그럼 얘는 적분 단원인 거 확실하게 적분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럼 적분 단원이 뭐야? 정적분 함수야 얘도. 0부터 x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얘도 정적분 함수야. 맞지? 그럼 얘 뭐라고 쓸 건데 0부터 1까지 f'dt 얘를 k라고 써도 돼. 그지? k라고 써도 되고 얘를 f1-f0이라는 요런 값으로 바꿔놔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고 풀어내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할 거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는 얘기야. 딱 뭐 하면 좋게 생겼어? x, fx야 왼쪽이. x 0 들어가면은 이 식 왼쪽은 싹 다 0 되면서 오른쪽에서 뭔가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0 들어왔을 때 쟤가 k고 남겠네? 그러면 x는 0일 때 우리 뭘 구할 수 있구나? k가 얼마? 3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xfx 뭐라고 수정해? xfx는 ax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수정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되는 거지. 그지?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맞지?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애들은 특히나 더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풀 전략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더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야. 물론 니들 체감은 별로 없어.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말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점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냥 야 이거 풀이 해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 딱딱딱 하고 넘어가면 진짜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를 계속 고민시키는 거야.
가장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난 고3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든? 제발 문제 보고 손부터 나가지 마라. 제발 문제 보고 손부터 나가지 마라. 라고 내가 매년, 매번, 매해에 대충 한 100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너희들은 그 버릇이 안 고쳐진다고. 그 버릇부터 고치시라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모르겠어. 항상 어떤 애들을 봐도 니들 조교쌤들 니들이 봤을 때 잘하는 애들 같지? 걔네들한테도 내가 매번 했던 잔소리가 손부터 나가지 마라. 손부터 나가니까 틀리지. 손부터 나가니까 니네 이거 틀리는 거다. 이거 이러니까 틀리는 거다. 근데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씩 보고 막 계산부터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마라. 그거를 대충 한 1년에 100번 정도 얘기하면 마지막 가서야 이제 슬슬 고쳐. 한 10월쯤 가서야지 그거 고쳐서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시작. 하고 쭉 하기 시작해 걔네들도. 딱 보여. 왜? 9월 이후부터는 모의고사는 주구장창 풀리거든? 그럼 그 모의고사 풀 때 니들 버릇들을 내가 지난해는 그냥 계속 보고 있어. 보면 맨날 하는 짓이 9월엔 뭐해? 하던 대로 그냥 막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9월쯤 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손부터 나가지 말는데 왜 손부터 나가냐 하고 잔소리 시작하고 잔소리 폭격하면서 마치 퍼거슨의 헤어드라이어처럼 막 지랄을 하면 그제서야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욕먹기 싫구나 하면서 10월쯤 고쳐지더라. 오케이? 이 정도 지금 미리 경고했으면 대충 나중 가서 욕먹기 싫으면 고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제 뭐야? fx는 ax 제곱 플러스 2구나. 자 이제 0부터 1까지 f't dt 했더니 얘네들이 k였고 k 값이 3이었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미분함수 2ax 얘네들 적분하면 이 값이 얼마라고? 이게 k란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k는 얼마라고? 3이라고요. 자 얘 뭔데? ax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얘네들은 굳이 뭐 1차 함수를 바꿔가지고 적분할 필요도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냥 적분하고 갈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a 얼마? a는 3이겠구나. 맞죠? 자, a가 3 나왔어. fx 정리 끝났네. 0부터 2까지 fx 적분해달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2dx. 자,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되면서 여기다가 0이랑 2 순서대로 넣어줄 거니까 8에다가 플러스 4 되면서 답은 12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 뒤에 있는 계산들은 내가 처음에 풀이 전략을 세울 때 안 보이겠지, 당연히. 그치?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구나 하면은 난 그랬을 때 결과물들이 대충 어떻게 나오겠구나. 답은 모르더라도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나올 거고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계산 마무리의 끝에서는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작업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게 너희들한테 사고적인 향상을 되게 많이 줄 거야.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9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에이, 얘 또 다른 거 연결하고 있네. 자, 10번. 10번도 예측을 해봐. 수열의 합이야, 그치? 수열의 합에서 원하는 게 뭘까를 보면 시그마 k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분의 1이 8m 플러스 4분의 n이래. 항상 내가 강조했던 거 나왔지? 시그마는 뭐라고? 수열의 합이라고, 그치? 시그마는 SN이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SN 빼기 SM-1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우리가 수열 파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설명들을 또 할 건데, 얘를 AK 곱하기 BK분의 1이라는 수열의 합인데, 얘를 SN이라고 뒀을 때, 8M 플러스 4분의 N이잖아, 그치? N에다가 0 넣어봐. 수열에서 N에다 0 넣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그치? 근데 수열의 합일 때는 N에 0 넣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초항부터 정상적인 수열일 거냐,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일 거냐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S0이 0인지 판단하는 거야. 근데 S0 계산하면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쟤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8M 플러스 4분의 N에서 마이너스 M-1 들어간 거 8 곱하기 M-1 플러스 4분의 n-1 계산 얘가 뭐겠구나? 얘가 an 곱하기 bn분의 1이겠구나를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a, b는 나왔는데 이거 계산하고 나면 뭔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 와중에 a, b는 얘네들만 가지고 이걸 풀었을 때 a, b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거니까 내가 문제 풀 때 뭘 보고 왔어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 같은 등차 수열 a, bn이라고 했어. 그치? 아, 그러면 쟤네들 가지고 쪼개는 방법은 AMPN의 공차가 같다는 거 가지고 이식 정리했을 때 뭔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쟤네들 때려 박기만 하면 끝나겠구나 가 처음에 문제 읽고 나오는 생각이어야 돼. 오케이? 문제를 관찰했을 때 아 저거 SN이야? S0은 0이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든지 뭐든지 정상적인 수열일 거고 요 결과 나왔을 때
저 위에 있는 조건들 때문에 A, B의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계산 끝낼 수 있겠다. 자, 시작하고 이제 손이 움직인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 얘네를 정리해주면은 8n 플러스 4분의 n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은 8n 마이너스 8에 플러스 하니까 8n 마이너스 4분의 n 마이너스 1. 얘네 통분해 정리해주면 8n 플러스 4 곱하기 8n 마이너스 4. 분자는요, 8n 제곱 마이너스 4n이고, 귀찮아하지 말고 너희들 모의고사 풀 때 이럴 때는 좀 쓰세요. 알겠죠? 나도 귀찮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판사할 때 나도 좀 귀찮아서 이거 이렇게 계산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 그렇지? 근데 모의고사 풀 때나 니들이 모의고사 연습할 때만큼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냥 써. 그래야지 계산 실수 덜해. 자, 8n 플러스 4랑 n-1 곱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8n 플러스 4에 n-1. 그리고 계산 실수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얘네를 먼저 전개를 해. 8n 제곱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8n이니까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분배할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분배한 결과물까지 한 번 더 적어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희들이 검산할 때 무슨 작업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분배 똑바로 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해야지. 틀리는 거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분배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꽤 많아. 그치? 앞에 거에는 분명히 하거든? 니네 앞에 거에다 마이너스 안 붙이는 경우도 거의 없어. 근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는 마이너스 빼먹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 특히 두 번째 장까지도 괜찮은데 세 번째 장 가가지고는 여기 마이너스 빼먹고 여기 마이너스 다 쓴 애들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한다고. 자, 그래서 8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8n제곱이랑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n이랑 플러스 4n 사라지면서 여기 분자는 4만 남을 거니까 아래에 있는 항들 정리해주면은 8n 플러스 4, 8n 마이너스 4인데 앞에서 얘네들을 충분히 보고 들어왔으면 AN, BN분의 1이 얘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이렇게 나눠줬겠지. 이렇게 썼겠지. 이해돼? 공차와 같은 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n, 4n이 되게 강제로 만들어줬어야 됐겠지. 그걸 안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계산부터 시작해서 뭐라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위에 4 있네? 이 4는 얘를 지울 거야. 2n 플러스 1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n 마이너스 4 적고 그 다음에 쟤 다시 보면서 계산들을 막 다시 분배해주고 하면서 바꿔간다고.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야. 문제를 충분히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꾸고 AN과 BN이 둘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겠네? 그럼 둘이 합은 뭐야? 8n이지. 왜 합구해? 어차피 n을 더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8n이라고. 8n, kn 1부터 5까지 8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4, 5, 6 곱하는 거니까 얼마? 120 끝.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조금 화를 내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니들 그런 느낌 받는 게 맞아. 왜 화가 나냐면 못 푸는 게 아니야 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그냥 무지성 계산부터 때리고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돌아서 결국 답은 나왔을 거야. 근데 뭐해? 시간을 졸라 잡아먹는다. 그리고 뒤에 거 못 봤대. 왜? 못 풀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 무슨 느낌이냐? 화가 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했던 것들을 막 니들은 막 이러고 막 풀다가 결국 답이 나왔어. 그래 답 나왔으니까 됐어. 근데 시간이 막가 있는 거야. 학교 내신이랑 비교를 해보자. 학교 내신의 시험 시간이 2배야. 그치? 근데 문제 수는 별로 안 많아.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럼 시간이 모자르는 게 맞냐를 봤을 때 시간이 모자르지 않다고. 모자랄 이유가 없어. 조금만 더 여유로워돼. 근데 그 여유를 어디다 쓰라고? 문제를 보고 관찰하는 데 쓰시라고요. 무지성, 나 바쁘니까 뒤에 가면 시간 쫓길 거니까. 뒤에 가면 시간 쫓기는 이유가 뭐라고? 니들이 그냥 문제 보고 계산부터 시작하다가 어딘가에 있는 단서를 찾아가지고 갖다 쓰고 어디가 꼬였네, 뭘 잘못했지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근데 모의고사 풀 때 앞에 4점짜리의 쉬운 문제들은 충분히 너희들이 보고 풀이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만 잘 짜놔도 결과물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3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3월 모의고사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했었고 5월 모의고사부터 내가 예민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조져왔는데 봤더니 내가 다 풀었던 문제들이고 다 해줬던 문제들인데 다 조져왔다? 그럼 내가 이제 극대노해가지고 야 하겠지. 근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엔제 돌리고 막 하면서 또 풀어주는 것들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막 했는데 9월 모의고사 가서 또 조져왔다?
그래 괜찮아 9월 조져야지 수능 잘 보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때쯤 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실 예민해질 이유가 없고 맨날 내가 한 얘기가 니들이 대학 가는 건데 내가 대학 가는 게 아닌데 나는 뭐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체크해 뒀다가 시험 문제 풀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 풀 때 꼭 써먹을 수 있게 좀 부탁합니다. 제발. 자, 다음으로 갈게요. 10번까지 풀었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뭐 얘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어. 그치? 그치? 문제 한번 쓱 보니까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주함수 줬고요. 양수 k에 대해서 t는 k일 때 전피 속도가 1이라고 그랬고 t는 2k에서 전피 가속도 구하시오. 그럼 생각해보면 쟤 한번 미분해서 k 때려봤을 때 1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t는 2k에서의 가속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그냥 무지성 계산 시작하셔도 되죠. dx dt 계산하면은 3kt 제곱에 마이너스 12t일 거고 얘의 t의 값이 k일 때 넣어주면은 3k 세제곱 마이너스 12k 얘가 1이라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럼 얘네들이 1이 되려면 k 값 얼마여야 될까? t 플러스 1 사놨구나. 플러스 1 그러면 양변에 얘네들 1 지워주고 k 값 얼마? k 값 그냥 2면 되겠다. 그치? 3k 앞으로 빼고 k 제곱 마이너스 4 남을 거니까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그냥 k 값은 2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그럼 k 값이 2야. 나는 t는 4일 때 가속도 구하고 싶어. dx dt가 얘였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dv dt지. 얘네들은 6kt 마이너스 12 k 값 2였고요. 12t 마이너스 12에 t의 값이 4일 때 들어가면 얼마? 36 나오겠죠. 그죠? 이제 한 번쯤 의심이 들어. 값이 12의 배수긴 한데 제일 작은 녀석 나오니까 한 번쯤 의심이 들면 뭐 하는 거야? 계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사하면서 내가 혹시 계산 잘못한 데 있나? 체크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 얘는 다시 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풀면서 나 좀 푸는군, 나 좀 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12번이 딱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좋댔다 어떡하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지수 로그 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그래프 나오는 문제들을 풀었었잖아. 거기서 무슨 짓을 했었는지를 잘 떠올려 보면은 얘도 충분히 할 만한 애야. 자 보자. 그림과 같이 세상수 AKT에 대하여 AKT 지금 미지수가 3개 나왔어. 근데 Y는 로그 AX 마이너스 2 로그 AX 플러스 K가 만난 점을 A라고 하자. A 여기 있군. 그 다음에 X는 T가 Y는 로그 AX X는 T가 Y는 로그 AX Y는 마이너스 2 로그 AX 플러스 K가 만난 점을 BC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선 AB가 원점 O를 지나고 참고 OACB의 넓이가 2로 같을 때 넓이가 2로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민감하게 반응해요. 또 보니까 삼각형 OCA 요 녀석이고요. 요 녀석이랑 ABC 요 녀석이야. 얘네들의 넓이가 같대. 근데 보니까 높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냐? 높이를 공유시킬 수 있지. 그치? 높이를 어디로 취급하면 돼? C에서 OB에 이렇게 수선 내려준 요 녀석을 높이로 취급했을 때 AB 곱하기 높이, OA 곱하기 높이 하면서 높이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넓이가 같다는 얘기에서 OA와 AB의 길이가 같다가 되겠지. 그럼 OA와 AB의 길이가 같아요. A는 OB의 뭐구나? 중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B의 좌표가 T, 로그 A의 T 일 거니까 A의 좌표는 2분의 T, 2분의 로그 A의 T인데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들을 계산하면서 좌표 하나를 하나로만 나타내지 않았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면서 걔들이 같다 이용해서 막 미지수 정리해 나왔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2분의 T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Y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이 로그 함수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2로그 AX 플러스 K라는 요 로그 함수에다 집어넣어도 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에다 먼저 넣어줬더니 로그 A의 2분의 T가 나올 거고 얘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로그
A의 2분의 T 플러스 K가 나오겠지. 그지? 얘네 세 개는 다 어때야 돼? 세 개는 싹 다 같아야 돼. 맞지? 그래서 보니까 그럼 계산되는 게 있나 봤더니 얘랑 얘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맞지? 로그 A의 T의 절반한 녀석은 2분의 1 로그 A의 로그 A의 2분의 T니까 로그 A의 T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되지. 그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A의 T고 마이너스 2분의 1 지워주면서 이쪽에다 2 곱해주면 로그 A의 T가 뭐다? 로그 A의 4다. 그러니까 T 얼마? T는 일단 4야. 그지? T가 일단 4 나왔어. 다시 말해서 여기가 4구요. 여기가 2구요.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의 값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로그 A의 2 플러스 K인 거야. 얘네 둘이 같으니까 K는 3 로그 A의 2야. 난 어차피 A, K, T 값 싹 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 슬쩍 보고 왔을 거 아니야. 그치? 넓이가 같다라는 거 뒤에 있으니까. 자, 이제 A랑 K 사이의 관계식만 구해주면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안 쓴 게 뭐야? 이문에 풀면서 지금 안 쓴 거. 넓이가 같다는 썼지만 넓이가 2라는 건 안 썼지. 그치? 그럼 넓이가 2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 자,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 넓이가 얘 2고 얘 2야. 라는 거 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요렇게 볼 수 있지.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나 얘기야? 4란 얘기야. 자, 근데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얼마야? 이거 뭐라 그랬어? 4라 그랬어. 그렇지? 그럼 이만큼이 얼마여야 돼? 2여야 되는 거지. 삼각형이니까 높이 곱하기 밑변 했을 때 4 나오려면 근데 높이가 4래. 밑변이 2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봤더니 t가 들어왔을 때 여기 함수값이 로그 a t였고요. 여기 함수값은 t가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야. 그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얘에서 얘 빼준 거. 3 로그 a의 t 마이너스 k.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t의 값은 얼마? t의 값은 4라 그랬고 k 값은 3 로그 a 2라 그랬어. 그렇지? 얘가 4가 들어가면 6 로그 a의 2가 될 거고 k는 마이너스 3 로그 a의 2. 얘가 얼마? 2라고요. 자, 정리해주면 3 로그 a의 2야. 그러니까 로그 a의 2의 3승이 로그로 갈 필요도 없겠다. 2인 거니까 A의 제곱이 2의 3승이라는 얘기고 A는 2의 2분의 3승. 맞지? A의 값이 2의 2분의 3승으로 들어가지면 K는 얼마? K는 2분의 3이 밑의 지수니까 역수 취하면서 내려올 거고 K가 얼마? 2 되겠죠? 맞지? 구하라는 거 뭐였어? A 곱하기 K 곱하기 T 2의 2분의 3승이랑 2 곱한 거랑 4 곱한 거까지 얼마? 2의 3승이니까 2분의 9승? 그러면 4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6 루트 2로 정리가 되겠죠. 그치? 했던 거지 다. 12번 얘 솔직하게 어렵긴 했어. 어려운 건 인정하거든. 근데 얘는 어려운데 뭐부터 할까? 내가 아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맨날 했던 작업이잖아. 넓이가 2로 갔다 했으니까 얘들 길이 같겠네? 그럼 얘 중점이란 얘기네? A의 좌표를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민해서 얘들 좌표가 싹 다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순서대로 풀린다고, 순서대로. 오케이? 내 기억이 맞으면 이거 해설은 뭐 기울기울 풀었나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없잖아. 우리가 했던 작업들, 내가 알고 있는 도형적 성질이 뭔데? 에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됐나요? 자, 13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13번은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내면 제일 베스트고, 이 상태에서 풀어내는 게 나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바꿔 쓰면 돼. 그래프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방학 동안 했던 것 중에 차의 함수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 기억나? 그지? 보니까 2차 함수 fx라는 거 줬고요. y는 x-3이라는 거 줬고요. x좌표가 양수인 점 a, b에서 만난다. 하나씩 이제 그림이랑 매치하면서 보는 거야. y는 x-3이 y축과 만난 점을 c라 하고, c가 여기네요. 그림한 다음에 곡선 y는 fx, y축 및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여기가 s1. 그 다음에 y는 fx와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 이만큼이 s2. 자, 근데 y는 fx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x는 3이 2등분한대. 즉, 요만큼과 요만큼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 상태에서 s2-2s1. 요 s2라는 이 넓이에서 s1 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빠졌더니 6이래. 그랬더니 f-1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얘를 가지고 s1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s1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불편해. 그치? 이 그래프를 차의 함수 이용해주면 어떻게 바뀌어? 즉, 나는 여기다가 y는 fx-x 플러스 3이라는 걸 그릴 거야. 즉, fx에서 x-3이란 이 직선을 빼준 함수를 그리겠다고.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뭐, 빠지면서 여기에 s1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 y축에서부터 이렇게 쓱 내려왔을 거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s1, 여기가 s2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 y는 fx-x 플러스 3의 대칭축은 뭐야? 이 S2라는 넓이를 X는 3이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대칭축이 X는 3인 거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S1이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요렇게 생기겠네? 맞지? 그럼 여기 얼마야? 얘가 뭐였어? 얘가 Y축이었어. 차의 함수 그릴 때 Y축의 위치가 변하진 않잖아. 그치? 근데 대칭축이 3이야. 그럼 여기 얼마란 얘기야? 여기 6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fx-x 플러스 3을 내가 뭐라고 쓰면 되겠니? 최고차항 계수가 1은 2차 함수 fx였는데 거기서 직선 빠졌어. 최고차항 계수는 바뀌지 않지? 그치? 근데 대칭축이 얼마? 3이야. 여기에 y값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음수인 건 알겠어. y가 마이너스 p라고 두자. 그럼 얘가 뭐다? x-3의 제곱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래서 봤더니 이제 s2-2s1이 6이다라고 나와 있는 이 넓이가 s2 여기서 얘네 둘 빼준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애들이야?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x-3의 제곱 마이너스 p를 적분한 결과물이지. 이 S2라는 넓이에서 S1 두 개 빼준 애들이 0부터 6까지 이 함수의 적분 결과물이잖아. 그치? 얘가 얼마다? 얘가 에헤이 누가 더 커 지금 넓이? S2가 더 크지 그치? 근데 적분했잖아.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6이어야지. 적분이잖아. S2가 넓이 더 크잖아. 그지? 적분값과 넓이의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x-3의 세제곱 거기에 3분의 1 앞으로 붙을 거고 마이너스 px 0부터 6까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적분 파트에 안 들어왔으니까 적분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거니까 적분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이렇게 적분하는 거 정도는 알아. 그치? 그지? 부정적분할 때 얘네들 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없었고 정적분할 때는 이렇게 적분했을 때 문제가 꽤 생겨요. 이게 미적분한 애들은 습관적으로 얘 때려 받고 얘 때려 박는다. 근데 미적분 하는 애들조차 다항함수 적분, 다항함수니까 하면서 얘만 때려 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여기 0이잖아. 0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빼고 생각한다고. 0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내가 각성하고 있어야 돼. 체크해야 된다고. 6 들어가면 얼마야? 3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해주면 9인 거죠. 그지?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더 붙을 거니까 플러스 9 나올 거고 마이너스 6p 안에가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럼 6p가 얼마야? 6p가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는 거니까 24. p의 값은 얼마? 4가 되겠죠. 나보고 뭐 구하래? f 마이너스 값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p 값만 정리가 되면 f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잖아. fx 얼마? fx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계산하면 8 나오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차의 함수라고. 우리가 비율관계 하면서 비율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차의 함수라는 개념들을 뭔가 이렇게 싹 하면 돼 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 들어갔었지만 실제로 차의 함수를 쓰는 경우들은 무궁무진해요. fx-gx 또는 fx는 gx 이런 방정식 풀 때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조차 이렇게 풀어주면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해 보인다는 거지.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얘 문제 풀 때 이 상태 이 자체에서 풀면 제일 좋다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S1 여기 있어. 얘가 대칭축일 거야. 그러면 여기 x는 6일 때 요만큼도 S1이 되겠네 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이 차의 함수의 개념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작해도 뭐 어차피 fx 저렇게 잡을 거고 똑같이 계산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14번. 14번에 위치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 솔직하게. 그치? 그치? 이거 푼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이제 짬바가 생기는 거야. 풀어왔던 그 대부분의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했던 작업들이 반복 학습되면서 이런 문제들은 패턴이 비슷해. 이거 여기 구해야 될 거, 여기 이렇게 찾아야 될 거야.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안 보였던 사람들은 봤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싹 풀어봐봐. 분명히 얘는 우리가 풀었던 적이 있는 문제야. 개념적으로 똑같이 접근할 거거든. 자, 보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R1, R2인 두 원 C1, C2가 있고요. 만난 점을 AB, C1 위의 점 C와 C2 위의 점 D에 대해서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된다. AC는 3, AD는 5, DE는 4. 자, 그래서 적어주는 거야. 여기 3. 오케이. 여기 AD 5. 그리고 DE 길이 4. 그리고 반지름의 비율이 1대2. 선분 C의 길이 요만큼 구해달래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C2지. 이만큼이잖아. 누가 봐도 삼각형 크게 보란 얘기지. 이해돼? CD 길이는 나한테 8이라고 준 거고 요만큼 길이는 4라고 준 거고 그럼 내가 어디 구해야 돼? 여기 각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드는 거 맞아? 맞아? 자, 그럼 여기 세타야. 이 안에 사각형 A, B, E, D 보니까 요렇게 그렸을 때 요만큼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긴 세타네? 맞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3하고 여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뭐 하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요거 하나 더 그어주면은 이만큼 길이가 얼마인지 내가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만큼 길이 얼마는 얘기야? 얼마야 이거? 어차피 사인 세타분의 얘 할 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얘 할 건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사인 세타나 같다라는 거 우리 여러 번 봤잖아. 그치? 그럼 여기 3이었어. 여기 얼마는 얘기야? 6이란 얘기지. 그치? 당연하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 흐름 뭐였는지 이해돼? 얘네들 길이 줬어? 나 이거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각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각도 잡고 나서 보니까 그냥 당장은 못 구해서 봤더니 여기 사각형 나왔고 내 대각 성질형 여기 파이만 세타? 그래서 얘 긋고 나니까 여긴 세타가 되네? 그럼 얘에 대해서 마주보는 거 여긴데 이쪽은 마주보는 게 안 보여? 그럼 내가 이렇게만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봤더니 제 길이 6.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코사인 세타 값 끝났다. 맞지? 코사인 세타 얼마?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분모 42고요. 분자 25에 16에 마이너스 36이니까 얘네들 5 남겠네. 코사인 세타 값 8분의 1. 구하라는 건 뭔데? C2의 길이
얘 4, 8이야. 그치? 그치?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x라고 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 값 8분의 1 때려 박으면 쓱쓱 지워지고 64 플러스 16 마이너스 248 해준 얘들 8이니까 72 나오겠죠. x값이 70, x제곱값이 70이야. x값은 6루트 2 끝. 맞지? 지금 9번에 13번까지 왔어. 너희들의 지금 관건은 내가 3월 모의고사도 받고 모의고사를 그동안 본 것들 대충 못 틀렸어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체크해왔잖아. 그럼 근데 대부분의 성향이 3점짜리, 2점짜리가 이제 문제되는 사람들은 우리 반에 없더라고. 그렇다고 B반 애들은 그게 문제냐? B반 애들도 비슷해. 2점짜리, 3점짜리에서 너희들보다 실수가 조금 잦을 뿐이지 걔네들이 그걸 못 풀어서 막 틀리고 이러진 않아. 대부분 다 4점짜리가 문제야. 그럼 4점짜리 어떻게 접근하는 걸 봤을 때 내가 하는 작업들 있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여기 구하면 되고 여기 구하면 되고 여기 구해서 답은 이거야. 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체크하는 게 여기 줬고 얘네들 길이 오케이. 근데 여기 구하라고 했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가를 계속 보고 그걸 따라서 연구해보라는 거지. 너희들이 나처럼 풀 수는 없다라는 건 알아. 근데 생각하는 과정들을 따라올 수 있잖아. 그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봤을 때 14번은 내가 아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12번이랑 14번이랑 대충 문제 위치 바꿔놓으면 조금 난이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오케이? 15번도 당장 풀진 않을게. 얘가 볼륨이 제일 큰 문제니까 얘 당장 풀진 않고 지금 뒤에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20번, 21번 풀고 얘로 돌아올게. 알겠지? 근데 내가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문제들 한번 싹 다 보고 내가 해야 되는 작업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라 했잖아.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풀지 못하더라도 얘네들이 뭘 요구하는지만 딱 체크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내가 요것만 더 추가적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일 수 있는 게 더 생긴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x가 0을 할 때 x는 fx가 1인 4차함수 fx래. 그럼 여기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거. 내가 뒤에 갔다가 돌아와도 그냥 똑같이 생각할 만한 거. f0은 0이다. f1은 f'0은 1이다. 라는 거 정리해 놓을 수 있지. 그치? 이게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 중요성이고 메소드 패턴을 내가 계속 다시 보라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분명히 있었다? 적분 파트에 있나 근데? 나는 편집하면서 분명히 이 문제 넣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gx는 x 이거나 그러니까 두 식이 곱해서 0이다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할 거야. gx는 x 이거나 gx는 fx다라고 적겠지. 그치? 이건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하는 거잖아. 항상. 근데 얘네들의 의미 해석을 해봐. 의미가 뭔데? 어떤 x값에선 gx가 그냥 x라는 함수인 거고 어떤 x값에선 gx가 fx라는 함수야. 그러니까 fx 4차원으로 했으니까 fx 대충 하나 그려놓고 x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못 봤다고 한다면 gx가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은 x 따라가고 이만큼은 fx 따라갔다가 이만큼은 다시 x 따라가고 막 이래도 돼. 어느 지점에서는 x값을 함수값을 딱 튀어도 되고 근데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는 걸 봤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얘네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해돼? 이 말을 보고 이런 작업을 하란 얘기구나. 이어서 잘 그래프 그려봐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아무런 문제는 안 생겨. 지금 여기까지는. 그지? 만나는 점에서 적당히 잘 내가 따라가고 싶은 한번 따라가 주면 돼.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래? 모든 g3분의 g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래. 모든. 무슨 생각 들어? 함수가 하나가 아니구나.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럼 그 녀석들의 저 값을 싹 다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난 그 함수의 케이스를 싹 다 찾아야 되고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치? 자, 가족근 가보니까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g2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도 우리가 모를 만한 말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야? x는 2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둘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앞에서 gx라는 녀석은 x를 따라가거나 fx를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미분계수가 달라졌다는 건 이런 식으로 이것 따라가다 이것 따라가니까 미분계수가 달라졌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gx와 fx의 근 중에 하나가 걔가 x는 2라는 건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나조건에 보니까 x가 a보다 커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gx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소값은 4이다. 그러니까 말을 문제 풀 때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독해가 안 돼가지고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 이걸 모르는 애들은 없잖아, 우리 중에 이제. 그지? 이거 무슨 의미야? 원점 대칭이야. 그지?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뭐란 얘기야?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gx에 대해서는 원점 대칭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그 전에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라고 했잖아. 일부분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만족시켜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a 값이 최소값 4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보다 커 같을 때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야. 근데 그 사이는 일부는 만족시켜도 되고 일부는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거지. 대신 일부를 만족시키다 4까지 이어져서 4보다 작은 데서부터 원점 대칭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나조건의 문장 해석돼요? 난 문장 해석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영어 선생님인가 싶어 얘들아. 근데 실제로 독해야 이거는. 이 말의 뜻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여기까지가 해석하면서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게 단 하나도 없었단 얘기야. 그지? 솔직하게 여기까지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문제 하나씩 다 분석하면서 독해가 끝났으면 뒤에 안 갔다 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거 그냥 풀어도 되겠다 할 수도 있다고. 그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가지고 풀만한데라는 생각 들지 않아? 못 풀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얘기만 듣고 그럼 해보면 하겠는데라는 생각 들어? 안 들어? 든다 손? 안 든다 손? 저는 손이 없어요 손? 확마 씨. 자, 뒤에 갔다 와 봐라. 그냥 풀고 가는 게 낫겠지.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자, 가보자 그러면. gx가 x 아니면 fx를 따라갈 거래.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그지? 이 y는 x를 따라가던가 아니면 fx를 따라갈 건데, 내가 지금 fx를 알고 있는,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f0은 0, f'0은 1이야. 그리고 x는 2라는 녀석이 gx는 fx의 근이라는 것까지. 근데 봤더니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 값이 1이면 이 x라는 녀석과 fx 어때야 돼? 만나야 돼. 맞지? 그러니까 오케이. 접하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 2가 이쯤에 있다고 한다면 2에서 요렇게 지나갈 수 있게 fx를 그려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fx를 요렇게 다시 쓱 그려놓으면, 자, 이 조건 만족, 여기 x는 2에서 근을 간다까지는 우리가 만족시킨 거 맞지? 그치? 근데 꼭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fx 그래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해석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는 fx의 그래프는 사실 또 있어. 지금 뭘 안 본 거야? 나 조건을 배제하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fx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어차피 내가 문제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들어왔어? 모든 얘네들의 값을 구하려고 했잖아. 그렇지?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 케이스가 이거 말고 더 있나를 계속 고민하는 거지. 맞아? 이제 나 조건을 적용시키면 gx는
fx 또는 x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들을 따라가든지 말든지야. 근데 gx에서 뭐라 그랬어? 나중에 뭐라 그랬어? g-x는 마이너스 gx를 만족시킨대. fx를 따라가서 fx 이 4참 따라가서 저 원점 대칭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점 대칭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gx는 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y는 x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y는 x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 초록색 함수일 때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가 가능하려면, 저 나주걸 만족시키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4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여기는 x 자, 여기는 x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중간에 fx를 뭐 따라가든지 뭐라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2부터 x 따라가면 아까 어떤 일이 벌어져? 최소값이 4가 아니라 2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따라가든지 이걸 따라가든지 다시 여긴 이걸 따라가든지 여긴 이걸 따라가든지 상관없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fx를 이렇게 따라가 줘야 돼. 그치? 그치? 근데 x는 2에서 미분계수값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주면 얘가 gx라는 얘기지. 이해돼?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조건 만족시켰고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점 대칭하는 조건 만족시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 다 만족시켰으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g-2의 값. 여기가 2였어. 대충 이쯤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치? 그리고 한 다음에 g3에서 함수값 여기가 2였고 여기가 4였어. 3에서 함수값 얘 구해야 되겠네. fx 정리할 수 있나? fx 정리할 수 있지. fx-x의 근이 뭐야? 0, 0, 2, 4. 맞지? 이것도 뭐야? 차의 함수지. x제곱, x-2, x-4. 자, 그러면 g3의 값 구하고 싶으니까 g3은 이때 f3과 같을 거고요. f3은 9,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9 플러스 1, 마이너스 1, 거기에 얘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3. 정리하면 얼마? 마이너스 6 되겠죠. 그지? 그리고 g-2의 값은 얼마? 어차피 이때 x 따라가고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g-2분의 g3분의 g-2의 값은 이때 얼마?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뭐일 때? 이게 fx가 1번일 때. 오케이? 자, 이제 2번일 때에 fx 따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보자. 오케이? 2번일 때 지금 이 함수 따라가면서 0에서 접한 거 맞고요. 2에서 만난 거 맞고, 그치?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x랑 gx랑 마이너스 g-x가 같아야 되니까, 원점 대칭해야 되니까 앞에서 했던 걸 따라간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는 거 맞아? 그럼 gx가 아니고 fx를 뭐라고 쓰면 돼? fx 마이너스 x를 x제곱 당연히 근이고 x-2는 똑같이 근이야. 그지? 그때 gx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체크하고 가자. 그러면 자, fx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x가 4보다 커 같을 때는 x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거 요렇게 따라갈 거고, 이 범위 내에서는 x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요렇게 따라갈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x 따라가야 되니까 얘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이 사이에서도 fx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하면서 x가 4보다 클 때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 맞잖아. 맞죠? 자, 그래서 봤더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g3분의 g-2 값이야. fx 정리해주면 얘네들이 x 플러스 4까지 붙을 거고요. g3의 값을 구해주면 g3의 값은 3은 여기인데 이 보라색일 때는 x 따라가고 있으니까 g3은 그냥 3이야. 그치? g-2의 값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니까 요 사이에서 다차음 따라가고 있을 거야. f-2 값이지. f-2 값이고 4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2 거기에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까지 32고요. 마이너스 32고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4. 구하고자 하는 G 3분의 G 2, 마이너스 2의 값은 얼마? 3분의 마이너스 34로 정리가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1. 안 어렵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조건들을 어떻게 짜맞추고 어떤 이 말들을 어떻게 독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되게 간단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솔직히 간단하진 않아. 이거는 간단하진 않는데 내가 체크할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분명히 이거 개념적으로 봤던 문제들이야. 그렇지? 이런 작업 했었잖아 우리. 적어도 메소포텐지 못 봤으면 니네 작년에 낫도나에서라도 봤었어. 작년에 저는 이 학원에 없었는데요. 낫도나가 아니면 다른 내신 대비할 때라도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본 적이 있어. 그치? 그리고 한 다음에 모든 아니면 최대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죠. 최대값의 합은 최소값의 합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뭐라고 했어? 케이스 분류가 나와서 함수가 여러 개 나오거나 범위가 나와가지고 함수 그 범위에서 뭐가 되거나 이런 느낌을 했잖아. 근데 얘 딱 그 얘기고 이거 우리 아는 얘기고 이것도 아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것만 잘 조합해도 그래프 케이스가 저거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아니지. 여기가 4, 여기가 4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잖아. 여기는 원점 대칭이 아니잖아, 지금. 2에서 4를 y는 x 따라가는 그치? 그러니까 4부터, 얘는 2부터 4까지 y는 x 따라가면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서 이미 대칭이 아니니까. 맞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가 15번이에요.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19, 20, 21, 22만 풉시다. 알겠죠? 쉬었다 가자.